안녕하세요 여러분. 미학적 사진 학교의 황인선입니다. 오늘은 사진의 내러티브, 즉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강의는 사진 실력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자신의 작업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더욱 강렬하고 의미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진의 내러티브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12가지 실용적인 팁을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또한 각 팁에 현대 사진가들의 사례를 추가해 더 생생한 영감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내러티브는 일련의 사건이 가진 서사성을 의미합니다. 소설이나 영화의 명확한 스토리와 달리 내러티브는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든 서사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사진에서의 내러티브는 카메라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한 장의 사진 또는 여러 장의 사진 시리즈로 주제를 연결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시청자와의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사진은 1000단어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죠. 하지만 그 가치는 사진가가 의도를 가지고 시청자가 그 의도를 느낄 때 빛을 발합니다. 내러티브 사진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미지를 넘어 시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다큐멘터리, 포토 저널리즘, 여행 사진, 미술 사진 등 모든 장르에서 내러티브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알렉소스의 2004년 사진집 슬리핑 바이 더 미시시피는 미국 미시시피 강을 따라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과 장소들을 담은 작업입니다. 일상적이지만 강렬한 초상화와 풍경은 현대 미국의 고독과 꿈을 포착하며 각 사진이 독립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서사를 형성합니다. 사진의 시각적 아름다움만으로도 매력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조로워질 수 있어요. 내러티브는 사진과 시청자 사이의 격차를 좁혀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한 장의 사진이든 여러 장의 시리즈든 내러티브는 시청자가 사진 속 이야기를 느끼고 더 알고 싶어 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와 연결되는 느낌과 비슷하죠. 예를 들어 2021년 조계사에서 촬영한 사진은 단순한 장면을 넘어 그곳의 분위기와 감정을 전달하며 시청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내러티브의 힘입니다. 탈인 사이먼에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 시리즈. 2006년 제작된 이 사진 시리즈는 미국 사회의 숨겨진 장소와 시스템을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핵폐기물 저장소나 CIA 비밀시설 같은 장소의 사진은 시청자에게 보이지 않는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강렬한 내러티브를 구축합니다. 내러티브와 스토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사건 그 자체, 즉 시작과 중간, 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내러티브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사건의 순서와 구조를 포함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사건이라도 순서를 바꾸거나 강조점을 다르게 하면 전혀 다른 내러티브가 됩니다. 사진에서는 어떤 장면을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가 내러티브를 결정짓습니다. 제프 월의 미미. 제프 월의 1982년 작품 모방은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인종적 긴장감을 연출된 장면으로 재현합니다. 이 사진은 단순한 순간을 영화적 구성으로 바꿔 강렬한 내러티브를 전달하며 사건의 순서와 프레임이 이야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내러티브 사진을 만들기 위한 12가지 팁을 살펴보며 각 팁의 현대 사진가의 사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팁들은 여러분이 사진으로 강력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첫 번째 팁,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자. 우리는 이미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광고 등 어디서나 비슷한 사진이 넘쳐나죠. 에펠탑을 예로 들면 수백만 명이 비슷한 앵글로 사진을 찍습니다. 진정한 사진가는 독창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내세요. 안드레아스 거스키의 99센트 샤프. 안드레아스 거스키가 1999년 발표한 99센트 숍은 대형마트의 상품 진열대를 촬영한 사진으로 현대 소비주의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의미하는 규격화편화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압도적인 규모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포착했습니다. 익숙한 장소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팁, 본인 시선에 대해 연구하라. 왜 이 장면을 찍고 싶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가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사진은 단순히 예쁜 사진을 찍는 것을 넘어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스포츠 이벤트나 종교 축제도 제대로 촬영하려면 주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획해야 해요. 이 사진은 2023년도에 지인의 건대 플라멩고 교육장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주제에 대한 이해가 사진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리네케 딕스트라의 비치 포츄레이스. 이 시리즈는 1992년부터 2002년 해변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초상을 촬영하며 그들의 취약함과 정체성을 탐구합니다. 그녀는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감정적 작품의 깊이를 표현해냈습니다. 세 번째 팁, 능동적이어야 한다. 계획은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거리 사진이든 스튜디오 촬영이든 능동성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이 사진의 생동감을 더할 수 있어요. 제 사진 중에도 2021년 목포 여행에서 촬영된 사진은 예상치 못한 순간을 포착해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었죠. 알렉세이 티타렌코의 시티 오브 섀도우즈. 알렉세이 티타렌코의 시티 오브 섀도우즈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소련 붕괴 직후의 군중을 장노출로 장노출로 흐릿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능동적으로 순간을 예술적으로 활용해 시대의 불확실성을 전달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 팁, 상징주의 요소를 찾아라. 상징은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촬영 중 발견한 상징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상징성을 계획해 보세요. 2023년 성수동에서 촬영한 이 사진은 배경의 재즈 포스터는 즉흥성과 자유, 예측 불가능한 리듬과 감정의 흐름을 상징하며 발레리나는 철저한 훈련과 절제, 아름다움과 균형의 상징으로 이 둘은 충돌되면서도 조화를 이루기에 충돌과 공존의 의미를 표현하였습니다. 시린 네샤트의 알라의 여성들이란 사진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 사진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제작된 시리즈로 이슬람 여성의 초상의 페르시아어 텍스트와 무기를 결합해 정체성과 저항의 상징성을 탐구합니다. 물론 이 사진에 사용된 회화적 장치가 사진의 내러티브에 깊이를 더합니다. 다섯 번째 팁, 시각적 구성에 집중하라. 사진의 구성은 내러티브의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하고 간결한 프레임을 만들어 보세요. 리딩 라인, 네거티브 공간, 색상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색상은 특히 강력한 내러티브 도구예요. 파란색은 차분함, 빨간색은 열정, 초록색은 자연을 연상시키죠. 2023년 안국동 송현공원에서 촬영한 이 샷은 해, 질 무렵의 따뜻한 황금 시간대를 연상시키며 노스텔지어, 잔잔함, 회상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면 맑고 선명한 하늘과 함께 바람에 흩날리는 천의 청량한 색감은 자유로움, 상쾌함, 그리고 약간의 비현실적인 몽환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윌리엄 에글스턴의 더 레드 실링은 1973년에 촬영된 사진으로 강렬한 빨간색 천장과 전구를 통해 불안과 긴장감을 전달합니다. 색상과 간결한 구성이 감정적 내러티브를 강화한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 팁, 감정 전달. 내러티브 사진의 핵심은 감정입니다. 조명, 색상, 앵글 선택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세요. 2023년 강화도에서 촬영한 이 흑백 사진은 자연광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실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어 인물들의 표정은 뚜렷하지 않지만 그 흐릿함이 오히려 휴식과 무기력함, 일상의 권태, 그리고 노동의 뒷면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고단함을 담담하고 절제된 시선으로 보여줍니다. 사진가가 주제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야 시청자도 그 감정을 느낍니다. 디아나 로슨의 2014년 작품 마머 고머는 흑인 가족의 친밀한 순간을 촬영하며 따뜻함과 공동체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 시리즈에서 그녀의 연출된 구성이 감정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일곱 번째 팁, 캡션과 시리즈 작업. 캡션은 사진의 맥락을 더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캡션에 모든 이야기를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며 이야기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리즈 작업에서는 사진의 수에 얽매이지 마세요. 한 장으로도 강력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요. 지난 2022년 인사동에서 촬영한 이 사진은 무심한 손짓 속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어깨를 움켜쥔 손, 표정 없는 얼굴은 오히려 더 많은 감정을 암시하죠. 일상적인 몸짓들 속에 쌓인 관계, 시간, 거리의 감정이 흑백의 프레임 속에서 고요히 마를 겁니다. 캐리 메이 웸스의 1990년 더 키친 테이블 시리즈는 흑인 여성의 일상을 주방 테이블이라는 공간에서 연출하며 캡션과 함께 정체성과 가정의 이야기를 확장합니다. 여덟 번째 팁, 관점에 대해 생각해보기. 촬영 앵글은 심리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감 있는 인물을 표현하려면 로우 앵글을, 취약함을 강조하려면 하이 앵글을 사용하세요. 2023년 강화도에서 촬영된 이 사진은 낮은 시점을 통해 자연 풍경을 올려다보며 현실을 초월한 듯한 심상적 이미지를 창조했습니다. 또한 촬영자의 감정이 블러 효과와 결합되어 시점의 변화를 통해 풍경을 감성적으로 재해석하고 자연과 내면의 감정을 겹쳐 표현했습니다. 캐서린 오피의 2007년 작품 언타이틀 넘버 5 풋볼 플레이어즈는 고등학교 미식축구 선수들을 로우 앵글로 촬영해 그들의 힘과 취약함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관점 선택이 내러티브의 깊이를 더합니다. 아홉 번째 팁, 영감을 받다. 다른 사진가의 작업에서 영감을 얻어보세요. 구성, 색상, 스토리텔링 기법을 분석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키세요. 2023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촬영한 사진은 다른 작가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어요. 사진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진 동아리나 소모임에 참여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리아 스바르보바의 스위밍 풀 시리즈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 동유럽의 오래된 수영장을 배경으로 영화적이고 초현실적인 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과거 건축과 현대적 미학에서 영감을 받아 독특한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열 번째 팁,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장의 일부입니다. 아이디어가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은 다음 작업을 더 나아지게 합니다. 키르스티 맥케이의 마이 페이버릿 컬러 와즈 옐로. 키르스티 맥케이의 인터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이 사진 시리즈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작한 사진 테마로 젠더와 소비주의를 탐구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받아들인 결과 그의 강렬한 다큐멘터리 작업이 탄생했습니다. 11번째 팁,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일관성은 내러티브의 생명입니다. 구성, 색상, 관점, 주제 모두가 하나의 패키지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올 2월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저는 집 옥상에서 눈이 쌓인 부분과 햇살에 녹은 눈 부분을 일관된 톤과 스타일로 촬영하여 대화가 필요해 라는 은유적 내러티브를 완성했어요. 오데드 바겐스타인의 장로들의 시대는 노년의 고독과 소속감을 일관된 어두운 톤으로 촬영해 감정적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와 같이 주제와 스타일의 통일이 내러티브를 강화합니다. 12번째 팁,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좋은 내러티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장의 사진이든 시리즈든 완성도 높은 작업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세요. 치토이세 쿠로이시의 개인 프로젝트. 치토이세 쿠로이시의 개인 프로젝트는 뉴욕의 일상을 장기간 촬영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시간을 투자해 섬세한 내러티브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진의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12가지 팁과 현대 사진가들의 사례를 통해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봤습니다. 알렉소스, 타린 사이먼, 제프, 월 같은 현대 작가들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표현해보세요.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과 감정을 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상징성과 감정 표현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볼게요. 여러분의 멋진 작업을 기대하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